안녕하세요. 네이버 한갑산 프로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일반 병원 관계자라든가 직원분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너무 좋죠.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 아세요? 순수나찰님? 네. 한갑산 프로님이다라고 하시는데, 네.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강의 부탁드린 선생님 하시면, 저는 그냥 프로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프로같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잘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일반 병원을 제가 거의 잘 안 가요. 워낙 건강하기도 하지만, 뭐 가벼운 감기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걸로는 병원을 좀 찾지 않는 편이고, 피부과라든가 뭐 그런 미용 같은 것에도 아쉽게도 제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뭐 피부과를 찾는 일도 많지 않고요. 뭐 과거에 뭐 점이라든가 기미 같은 거 제거한다고 몇 번 찾아가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병원을 안 가지만 제 어린 초등학생 딸은 조금만 아파도 부모된 마음으로서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과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도 예뻐지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피부과 다녀왔어요. 와, 요즘 피부 관리하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결국 아이의 소아과를 찾는 저라든가 피부과를 찾는 제 아내라든가 결국 플레이스를 통해서 병원 정보를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병원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은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다 찾아보게 됐어요. 제 아내도 보면 이런저런 검색을 하면서 결국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피부과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피부 관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뭐 성형외과라든가 안과 혹은 이제 산부인과 등을 검색하는 패턴이 강의를 준비하며 저희가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까지 아니지만 수만 개의 병원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 플레이스의 개념을 알려주는 스마트 플레이스의 기초 개념과 함께 스마트 플레이스의 주요 영역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안내할 것이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 교육은 기초를 중심으로 한 교육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혹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플레이스를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기 전에 이전에 여러 뭐 외식이라든가 뭐 이제 미용실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주셨던 피드백들은 자기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지 몰랐다. 새로운 것을 안 것도 정말 많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기초 중심이지만 기본기를 충실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스마트 플레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도 간략하게 개념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플레이스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병원의 정보를 네이버 검색하고 지도에 노출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카페, 미용실, 뭐 펜션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체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스마트 플레이스를 다들 이미 등록한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자, 전국의 건강보험관리공단 발표에 잘 따르면 우리나라에 건강요양기관이 약 10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인 8만여 개가 이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매월 1천만 명이 넘는 병원들을 검색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아프지 않고 뭐 피부과라든가 미용을 위해서 성형외과 등을 검색하는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할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일단 댓글 잠깐 봤는데 아직 뭐 특별한 질문이 없어서 계속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피부과 대상이에요. 모든 병원 진료 과목 중에서 피부과의 검색량이 저희 네이버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5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피부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제일 핵심 고객 연령대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객들만 확인해 봤습니다. 1년 전에는 20대와 40대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큰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40대의 피부과 검색이 제일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월별로 검색 비율을 찾아봐도 아무래도 그 여름철엔 좀 비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모 관련 시술이 좀 많아서 피부과가 여름철에도 검색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지금 뭐 피부과 병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부과 제일 검색이 많이 되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일별로 또 찾아봤더니 월요일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병원은 어떤가요? 이렇게 네이버 안에서 그러니까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이 제일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이버의 그러면 검색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병원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그 사람들의 검색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방법으로는 아이볼트 트래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눈동자의 흐름을 트래킹하면서 검색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참여자의 눈동자를 따라가면서 검색 결과 어디를 집중해서 보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보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조사 결과를 볼까요? 이 빨간 영역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영역입니다. 상위에 있을수록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보겠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옅어집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 모듈, 뭐 컨텐츠 모듈, 클립 모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각 모듈의 시작 부분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다른 사이트,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웹문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계속 옅어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검색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검색 결과 화면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즉, 검색의 흐름에 따라서 컨텐츠를 배치한다.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트래킹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을 최적화해가는 건데 여러분들 스마트 플레이스는 벌써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6개월 전과 1년 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화면, UI 그런 기능이었을까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이버는 사용자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 온 학위 논문 자료에 의하면 대중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요인이 바로 맘카페라든가 커뮤니티, 거기에 따온 정보 혹은 지인 추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주요하겠죠. 그 다음이 바로 검색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서 어느 병원을 갈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인 추천이든 맘카페나 커뮤니티든 혹은 인터넷 검색이든 결국 최종 종착지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에 지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플레이스에서 위치를 확인할 테고요. 그 외에 영업시간이나 기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플레이스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병원뿐만 아니고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들었든
최종적으로 그 목적지가 담겨있는 플레이스로 가서 마지막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선택의 결과, 그 기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고객들이 병원을 검색할 때 이렇게 대부분 지역명과 진료과를 검색합니다. 뭐 삼성동 피부과, 뭐 잠실안과, 신사동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요. 또 지인 추천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병원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병원의 상호명을 직접 검색하게 되죠. 여러분이 기존에 재방문한 고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로 들어오는 고객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 탐색 키워드를 통해서 강남역 안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플레이스 영역이 바로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바로 첫 화면에 이렇게 쭈루루 노출이 되는데 고객들은 플레이스의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리뷰 수라든가 전문의 수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예약이나 톡톡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플레이스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으로 인해서 약간 바로 노출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참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플레이스 홈화면으로 들어갔으면은 특정 병원의 플레이스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여러분의 강점으로 대표 이미지로 등록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일단 플레이스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진료 정보와 함께 전문의 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도 함께 노출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플레이스 홈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 방문한 고객들이 영상이나 사진 등을 따로 노출해가지고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것들을 플레이스 홈화면 노출해가지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우리 병원의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온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리뷰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병원을 고객들이 플레이스 홈화면에서 제일 많이 클릭하는 영역이 바로 리뷰 탭입니다. 방문자가 남긴 리뷰를 통해서 병원에 실제 방문을 한 환자 및 고객의 경험을 플레이스를 통해서 다른 고객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뷰에 병원 담당자들이 직접 답글을 달아서 병원의 이미지를 또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톡톡 문의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예약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또 플레이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잠깐 뭐 리뷰를 댓글 봤더니 가짜 리뷰 좀 제대로 막아주세요. 여러분, 어젠가 스마트 플레이스 공지사항에 올라온 거 보셨나요? 리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트래킹 불법 어뷰징은 무조건 잡아낸다고 공지가 뜬 거 보셨죠? 결국은 페널티를 먹는 거는 그 플레이스의 하는 플레이스의 주체니까 여러분들 혹은 어떤 어뷰징에 대한 리뷰라든가 그런 뭐 트래킹에 대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절대로 여러분들 불법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형식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순위 떨어지고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라고 항의를 하는 고객센터에 들어온 것들 진짜 많거든요. 결국은 다 어뷰징을 써가지고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SNS에서 리워드 리뷰해도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행사를 거르자고 하는 대표사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어쨌건 간에 결론적으로 어뷰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갈게요. 네이버 예약은 뭐 차주에 별도로 강의를 하겠지만 어떤 진료 항목들이 있는지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진료 항목들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플레이스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서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반 병원의 정보를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매장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플레이스이며 이 플레이스는 온라인상에서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치과 진료를 위해서 동네에서 치과를 검색을 했어요. 가까운 동네에 치과가 있어서 플레이스를 들어가 봤는데 일단 이미지를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리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야 되는지 영업시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정보 탭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여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서울 필치과의원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른 치과를 먼저 보았는데 이렇게 이미지 영역에 사진이 깔끔하게 올라와 있고요.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 시간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기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휴게 시간인지 언제 마감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코드 사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저는 아이 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진료 과목에 소아치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표기가 되어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이 블로그가 연동이 되어서 정보를 찾는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탭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병원 대표장님 소개글하고 함께 이렇게 쫘르르륵 이 치과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이곳을 가는 것을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한 것만 봐서도 플레이스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까 잠깐 댓글 잠깐 봤는데 아까 올라온 질문 중에서 플레이스 유입자 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이따가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통계 관련 내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고 없고의 경우에 뭐 사진 수가 많고 적고가 이제 플레이스의 노출 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여러분, 플레이스 순위에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통 사진 개수가 많고 적고라기보다는 사진 개수 자체가 순위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사진을 많이 있으면은 혹은 그게 많기 전에 리뷰에 올라왔던 그런 사진들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방문자 수도 많았다는 거는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이렇게 클릭이 많아지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하겠지만 굳이 사진 개수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 순위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노출 순위는 많은 것들에 대한 로직이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네. 네, 뭐 톡톡 예약을 활용하고자 하고 안 하고가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플레이스 노출 순위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로직이 되고 있어요. 예약이라든가 톡톡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피부과 뭐 이렇게 검색했을 때 꼭 상위에 있는 것들이 톡톡이라든가 예약을 꼭 사용한다라고 보이진 않죠? 네. 뭐 여러 가지 참 질문들이 많네요. 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들어가는 거요?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것들 뭐 그거 어뷰징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예. 별도로 이렇게 그냥 외부 채널로 유입되는 것들은 그렇게 랜딩되는 것은 어뷰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뷰징이라고 보는 거는 아주 좀 불법적인 활동 있잖아요. 막 흔히 말하는 뭐 디도스 공격 같이 막 트래픽을 엄청 쏴가지고 이렇게 순위 높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자, 일단 강의는 계속하고 이따가 또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는 신규 고객 유입과 함께 기존 고객도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요. 병원 정보를 찾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우리 병원의 평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플레이스를 잘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고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플레이스가 계속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 플레이스의 주요 영역을 잘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스마트 플레이스 가입하는 것부터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청하신 분들의 대부분 플레이스를 봤더니 이미 잘 구축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잘 설정하고 보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목이 메어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꿀꺽꿀꺽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잠시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물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플레이스에 입력하는 정보들 잘 기입하는 거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특히 업체명이라든가 업종 전화번호, 뭐 영업시간, 위치 등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최신성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노출 순위가 높아질 요인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 노출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객들은 어디서 병원의 정보를 얻든 간에 결국은 플레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라든가 영업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최신의 정보를 꼭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고객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정보에 들어있는 병원의 상세 내용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병원 업종의 경우에는 플레이스에서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제한적이에요. 뭐 다른 업종,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소식 쓰기라든가 메뉴에 여러 가지 설명글들을 잘 적어서 뭐 예약 상품별, 뭐 설명 문구 등 정말 다양하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노출 영역이 많은데 병원은 업체 상세 정보 외에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제한적입니다. 바로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피부과 한번 정보 탭을 볼까요? 정보 탭의 상세 내용에 진료 과목 피부과 딱 7글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필수 입력이 아니어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병원들의 간혹 있어요. 한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세 정보에 잘 들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넣느냐고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플레이스 업체 정보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상세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에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2000자까지 등록이 가능한 이 설명 입력란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아요? 이거 좀 짧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써야 될지 정말 창작의 고통에서 허덕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좀 편리한 팁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AI로 한번 생성해보는 글을 작성해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클로바엑스 아시나요? 클로바엑스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한번 해주세요. 한번 남겨봐 주세요. 네. 아직 뭐 이제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은데 클로바엑스 많이 좀 써보신 분들 종종 있으시네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클로바 노트가 있고 클로바 X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그런 서비스예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상세 설명글 작성하는 것은 뭐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플레이스 영역에 들어가는 글은 클로바 X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이버 안에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클로바 X AI 검색 엔진이 최적화된 글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미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 그리고 그 병원들을 방문했던 고객들의 후기라든가 리뷰 그리고 여러 가지 웹문서라든가 블로그, 카페의 글들을 여러 가지 AI 엔진이 정말 최적화되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런 명령어에 따라서 한국어에 아주 적합하고 네이버에 어울리는 글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챗 GPT 같은 것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클로바 X를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클로바 X는 별도의 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이버에서 그냥 클로바 X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바 X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상세 설명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새로 보기로 보신 분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상세 정보에 들어가야 할 우리 병원의 핵심 포인트를 잘 적어 넣어서 설명글을 이제 글자 수까지 명시해서 요청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여의사가 5명 있고, 예, 그 다음에 자궁근종 관련돼서 2천 이상 시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꼭 넣어야 될 얘기들을 딱 이렇게 주요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설명글을 한번 작성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클로바 X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상세 설명에 들어갈 글들을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제시한 내용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병원에 맞는 상세 설명글을 작성해 주세요. 클로바엑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이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내용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창출해 줄 겁니다. 네, 답변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요새 인공지능 정말 대단하죠? 근데 시술 경험은 의료법상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나온다는데 정보의 작성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병원 쪽에서 더 잘 아실 걸 생각해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초안입니다. 병원의 상세 그리고 시술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써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온 글을 복사하셔가지고 상세 설명글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소개 정보의 글에 이렇게 고객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힌 글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플레이스에서 고객들이 글을 읽으면서 체류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클로바엑스도 GPT처럼 이미지도 생성해 주나요? 예, 아닙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이미지 생성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곧 기능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뭐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면은 언제든지 예, GPT처럼 비슷하게 예, 네이버 클로바엑스도 이미지 생성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많은 대표 키워드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표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병원 플레이스를 보면은 정말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지역명과 진료과를 대표 키워드 넣고 있습니다. 어디 피부과, 압구정 피부과, 뭐 대전소아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쓰고 있죠.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굳이 지역명을 넣어서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지역명은 여러분들이 병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지역명 플러스 피부과, 뭐 압구정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뭐 압구정이 뭐 피부과가 몇십 개, 몇백 개인데 이렇게 쓴다고 무조건 노출이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는 우리 병원이 어떤 키워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다양한 키워드, 고객이 직접 찾을 만한 그런 진료 항목이라든가 병명 이런 것들로 구성된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그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작성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 어떤 것으로 넣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병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대표 키워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산부인과의 경우 뭐 난임 클릭이라든가 여의사, 산부인과 여의사 진료가 저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인 거 저희 아이가 임신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병원을 선정했을 때 처음 알았어요. 자궁근종 요즘 들어서 약간 좀 되게 주요한 그런 포인트죠. 치과, 저는 좀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검색한 게 수면 무통 마취였어요. 예, 바로 하고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아가지고 이 뽑을 때 항상 치과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되게 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웃음가스라는 걸 정보를 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동 웃음가스 치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표 키워드에 뭐 삼성동 웃음가스 치과 이렇게 해놓지 않으셔도 그냥 웃음가스 이렇게 하나만 놓으셔도 행정명과 여러분들의 업종이 치과가 매칭이 돼서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다이어트에 관심 많잖아요. 유고비 처방이라든가 이중턱, 지방흡입, 입술, 입꼬리,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뭐 여드름 흉터 레이저, 모발 이식, 울세라, 정말 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병원의 강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네. 울음가스 치과. 네, 절대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지역명 플러스 병원명 하고 병원명 비교하면 소비자가 지역명, 병원명 검색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예. 일단은
그 동일하게 다른 뭐 노출 순위라든가 이게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걸 키워드로 뭐 왕심리 피부과 이렇게 했다고 꼭 그게 노출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플레이스 행정구역 분류가 실제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A동, B동 경계에 있으면서 뭐는 A동인데 실제 B동 생활권에 가까운 경우에는 B동에 노출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행정구역 기준뿐만 아니고 사용자의 검색 위치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검색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키워드를 중복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키워드를 쓰는 게 노출에 좋을까요? 다양한 키워드 쓰세요. 5개밖에 안 되는데 중복으로 쓸 필요 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은 거리에 대한 검색도 감안한다는 말인가 보네요. 예, 감안합니다. 네. 네. PMH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 치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용인 수지구에 있는 뭐뭐까지 다 검색되어 맞습니다. 네. 자, 대표 키워드는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의 강점을 키워드로 넣어주세요. 그냥 삼성동 치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사진 이미지예요. 여러분, 대표 사진. 여러분들은 병원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 것들 어떤 걸 놓으면 좋을지 아신가요? 한번 저 외식업종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뭐 할인해준다는 쿠폰부터 뭐 대표 사진하고 함께 리뷰에 올라온 사진들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바로 노출돼서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 오픈하면 이렇게 새로 오픈했다고 안내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플레이스로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중요한 것들 대문짝만하게 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은 말이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너무너무 제약이 많아요.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 피부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휴게 시간이라든가 영업시간, 그리고 뭐 주소, 그리고 전문의 수 정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너무나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뭐 또 플레이스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업종하고 달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정보 탭의 상세 소개가 유일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객들을 한눈에 잡아야 할까요? 자,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목록에 한 장 노출되는 이 대표 이미지를 잘 넣으셔서 이걸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고객이 클릭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 뭐 3인 의료는 협진 진료야? 등등 크게 클릭했을 때 혹은 이런 정보가 안 보이는데 뭐 거리가 가까워서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보가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로 고객이 들어온 이후에 이와 같이 뭐 저는 서울대 의료진이라는 이미지로 그 의료진을 소개하는 거나 강조하는 이미지, 또한 3인 의료인 협진 진료 전문성을 또 강조하는 이미지, 또 정직성, 이렇게 신뢰도를 부각시키는 그런 이미지, 이렇게 고객의 눈이 제일 많이 가는 이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단 하나의 핵심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치과에 좀 많이 부족했던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엔 저희 어린 딸이 좀 아파가지고 소아청소년과를 가야 했는데 이렇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곳이 있는가 반면 주말에 제가 딸이 아팠는데 주말 포함해서 365일 진료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뭐 혹은 알러지라든가 두드러기 등을 진료한다는 병원, 당연히 전 제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할 주요 사항은 대표 이미지를 정말 주요하게 잘 넣어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볼게요. 네. 대표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로 작성하면 노출이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키워드에 이제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뭐 검색어에 따라서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 마취 잘하는 병원, 뭐 대장 내시경 잘하는 병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 같은 거를 쓰면 좋은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포함된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 네. 예,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네, 노출이 상위에 되어야 핵심 정보가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블로그 매일 쓰면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나요? 블로그하고 네이버의 순위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로그 영역을 따로 노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표 이미지 GIF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네, 해당 기능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네. 한 키워드 안에 울세라, 리쥬란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좀 참신한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DIFF님 잘 아시네요. 의료법 위반 등 때문에 빡센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빡셉니다. 네. 저희 병원은 양한방 협진인데요.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는 역삼역 정형외과입니다. 이런 경우 키워드를 어떻게 넣는 것이 효율적일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의 그 병원에서 정말 제일 강점인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대표 이미지 원장 이력과 대학 등을 넣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의료법은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서울대 로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법령들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콜 아시죠? 그거 많이 쓰고 계세요? 그냥 전화번호로만 스마트콜로 바꾸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을 ARS로 바꿔서 이렇게 바로 안내하는 경우로도 스마트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영업시간이라든가 주차 안내, 예약 정보 이런 것들 말이죠. 또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잖아요. 전화 문의가 많잖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의 병원에 마케팅이나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화 통계 분석도 스마트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질문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네, 결국 상위 노출이 강권인데 플레이스 순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유저들의 트래픽밖에 없겠지요. 무조건 트래픽이 높다라고 노출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플레이스 순위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려요. 정말 너무나 트래픽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다 결부되어서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간혹 여러분들 마케팅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 순위 올라가요. 저렇게 하면 순위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장담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한테 뭐 120만 원 주시면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다 믿지 마세요. 결국 다 걸립니다. 예. 스마트콜 사용 여부도 플레이스 순위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순위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하는 것은 스마트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플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스마트콜 때문에 고객들의 유입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레이스에 있는 스마트콜을 통해서 이렇게 통화의 통계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콜을 쓰게 되면은. 그리고 어디서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중심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지도 스마트콜 통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콜 이용 시 팁을 드리자면 통화 연결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미사용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 문구를 한번 넣어 주세요. 고객들이 전화를 걸고 연결이 되기 전까지 나오는 그런 통화 연결음인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연결음의 정보를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ARS 응답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다 무료예요. 예. 자,
일단 통화 미연결 문구도 네, 시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게 통화 미연결음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기서 시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고객이 전화 연결 시 통화 연결음이 연결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통화 연결음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전화를 건 고객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정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콜 ARS 사용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죠? 스마트콜 ARS는 자주 묻는 질문을 ARS가 대신 대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뭐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스마트콜 ARS를 선택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멘트를 수정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란에 이렇게 앞서 통화 연결음처럼 여러분이 안내하고 싶은 내용을 핵심 정보를 넣어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화 연결음은 전화를 받으면 정보 전달이 안 되지만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간단하게 저 내용이 모두 전달이 된 이후에 이어지는 주차 정보는 1번, 통화 연결은 2번 이런 식으로 선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우리 병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9시에 야간 진료를 합니다. 이 정보 중요하잖아요. 야간 진료 원하는 사람들한테.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객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ARS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 사항을 전화로 먼저 찾아오는 고객들이 안내해 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통화 연결음이라든가 영업시간 주차 안내, 통화 연결이라든가 영업시간 주차 안내, 위치 등 안내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 하니까 수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볼게요.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 어쩔 수 없이 부재중 찍히는 전화가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부재중일 때 전화 연결음 선택하는 거 가지고 연결음을 멘트를 남겨놓고 영업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스마트콜로 이렇게 ARS 통해 가지고 네이버 예약으로 또 유도해 주시거나 톡톡으로 문의 남겨달라 멘트를 연결음에 포함시켜주면 좋아요. 예, 스마트콜을 사용했는데 다른 업체랑 번호가 꼬여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대표 번호가 유사하면 스마트콜 번호가 꼬이기도 하나요? 스마트콜을 사용 시 전용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 번호하고 혼선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 혼란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스마트콜 정말 되게 유용하거든요. 통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아직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앞서 블로그 말씀드렸잖아요. 병원마다 블로그 운영 정말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블로그 정보를 통해서 그 의료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를 플레이스에 노출하고 연동한 거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자, 특정 병원의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앞서 누누이 얘기한 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 홈화면에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주소라든가 진료 시간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블로그 노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죠? 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잘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가까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블로그 영역이 연동이 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페이지 뷰, 즉 플레이스 전체 페이지로 들어오는 클릭 수는 무려 2배에서 3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번의 클릭이 일어난 A 피부과는 블로그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B 피부과는 블로그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정보도 노출되고 있어요. 즉 클릭 수가 2배에서 3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네. 자,
먼저 이거 블로그 연동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PC 기준으로는 좌측 하단에 이렇게 솔루션을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네. 좀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블로그 세속시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면 연동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한 건데 아직 이거 몰라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꼭 많습니다. 네. 070 번호는 스마트콜 안 된다고요? 070 스마트콜 가입 가능할 텐데요. 예. 단 010 안심번호라든가 가상번호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네. 뭐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번호 혹은 뭐 02 등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유선번호도 스마트콜 가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블로그 연결이 하나만 가능한데요. 공식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할 경우 같이 쓰는 것이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노출을 말씀하신 건가요? 블로그 노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플레이스 노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블로그의 공식 블로그가 아닌 일반인 작성한 블로그 어뷰징 기준, 보통 여러분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에 나가는 블로그 연동하는 거는 공식 블로그, 즉 처음에 연동할 때 블로그를 랜딩 페이지에 적잖아요. 그게 노출되는 거고 최신 글이 있어야지 노출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블로그는 거기에 노출될 수 없고 블로그 리뷰에는 노출이 되죠. 예, 플레이스 노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리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 대행사에서 A 치과에 대한 치과도 피부과가 많겠죠. 성형외과라든가 A 성형외과 리뷰를 순식간에 몇백 건을 여러 가지 비슷한 글을, 동일한 글을 발생을 시킵니다. 똑같은 사진을 넣는 경우도 많아요. 어뷰징 다 걸립니다. 그렇게 블로그 리뷰가 많아가지고 플레이스 연결되는 곳이 많잖아요. 플레이스 링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플레이스 순위 높아졌다? 그거 다 트래픽 걸립니다. 네. 스마트콜 쓸 때 휴가 기간의 멘트 그때마다 매번 바꿔줘야 하는 게 맞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신성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휴가 기간에가 공휴일 등에 맞춰서 미리 수정해 주세요. 약간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 많은데 조금 손품이 들더라도 그거 잠깐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고객들이 혼선이 없고 결국 그 기간에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헛걸음을 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강남 쪽은 엄청나게 블로그 리뷰 많이 하죠. 몇백 개씩 올리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 피부과 가는데, 진짜 뭐야? 엑셀? 피부과 엑셀 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 관리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글이 똑같은 글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예, 정말 어뷰징 심한 게 많이 보여요. 네. 블로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푸른이 보여주신 것처럼 블로그 게시글이 플레이스 상단 노출되지 않는다. 홈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댓글로 한번 상호명 알려주세요. 예. 정말 많은가 봐요. 네. 진짜 어뷰징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정말 유관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해가지고, 예. 최대한 많이 이렇게 불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많이들 보고 계세요? 예. 앞서 누군가가 플레이스 유입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바로 PC 기준으로 좌측에 통계를 선택하시거나 모바일 기준으로는 위에 있는 탭 중에서 통계를 선택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플레이스의 핵심 지표를 요약해준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유입이라던가 예약, 신청,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한눈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리뷰 간단 요약과 함께 플레이스 유입에 대한 요약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검색했는지,
그리고 유입 키워드를 어디서 받는, 어떤 유입 키워드로 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만 따로 보려면은 이렇게 상단에 플레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기간별로 언제 유입이 많이 되었는지 유입 수령을 볼 수 있고, 어느 채널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지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어느 채널과 어느 병원의 마케팅을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또한 어느 시간대에 들어온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집행하신다면 어느 시간대에 맞춰서 전략을 짤지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유입 키워드도 볼 수가 있는데, 인입이 많은 키워드를 보시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인입이 적다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고 다른 것에 좀 더 힘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인데 이것도 어느 연령대의 성별을 타겟팅해서 좀 더 힘을 실어야 할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대는 뭐 거의 없는 타겟팅인데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한다면 효과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10대 후반을 노려가지고 앞으로 또 고객을, 미래 고객들도 계속 잡겠다 하는 마케팅 전략 짜는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마케팅 아이디어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병원에서 만약 네이버 예약으로 진료 예약을 받고 있다면 예약으로 들어온 통계도 여기 예약 주문 써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시기적으로 예약 수입수가 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예약이 왜 안 들어오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예약 취소율 주체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 다음으로 그 웹사이트에 대한 인입이 많잖아요. 여긴 여러분들의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예약 링크를 달아놓고 온 경우가 좀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해서 예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만약 이 수치가 현재 낮을 경우 웹사이트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이런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플레이스와 비슷하겠지만 유입 트렌드도 확인을 하시면서 고객의 성별도, 예약으로 들어오는 고객의 성별도 이렇게 분석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 분석으로 진입을, 예약 고객 분석입니다. 고객 분석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예약 고객을 분석해 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객 트렌드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또 10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성별, 연령별, 분포와 연령대별 트렌드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월에 20대 여성의 예약이 떨어지는 지표가 보인다면 그 기간에 다양한,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을 더 확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 직접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누적된 고객을 분석해보고 재방문 고객 수라든가 비율 등 대표적인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통계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뭐 스마트콜이라든가 스마트콜의 주요 지표, 그 리뷰 고객들의 주요 지표들을 모두 통계 항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주요하게 보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케팅의 방향을 한번 직접 구성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구성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고 고객이 늘어나고, 또 계속된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우리 병원에서 훌륭한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재방문을 하겠죠. 이건 결국 또 리뷰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평판이 관리가 되면서 다시 또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는 그런 스마트 플레이스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저희 시간이 조금 다 되긴 했는데 여러분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혹시 네이버 예약 취소분에 대해서 콜백 하시나요? 아, 이거 다른 병원에 여쭤보시는 거죠? 네. 그럼 뭐 병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희 쪽에서 사업주분들이 취소를 한다는 거죠. 네, 예약 취소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순위 올려준다고 하는 대행사는 다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걸으세요. 예. 걸으세요. 네. 매주 보내주는 보고서에서 유입자 수가 수백 명에서 갑자기 0명이 되더니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통계로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나오나요? 네. 톡톡 대답이 늦으면 플레이스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다시 보려면 늦어도 이틀 안에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갑니다. 5일 동안 됩니다. 예. 플레이스 메인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 같은 거 어떤 걸 올려야 될까요? 그 보통 메인 이미지 대표 사진에 정말 중요한 정말 핵심 포인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좀 더 그래도 동일하게 좀 중요한 것들, 왜냐면 사진들 많이 보니까, 대표 이미지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넣어 주시면 좋고, 진료 일정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밴드에도 질문 가능한 거. 저희가 조만간에 Q&A 시간을 저희가 4주차에 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밴드에다 저희가 어떤 질문해달라고 그런 폼을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 갑자기 순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거 안 받아요. 예. 그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것들 좀 저희가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오늘 배운 내용 올려도 되나요? 사진이라든가 영상 촬영하신 거 올리면 큰일 납니다. 예. 리뷰 답변이 순위에 영향을 끼치나요? 이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리뷰에 여러분 답글을 다는 순간 고객들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여러분들의 플레이스에 재방문을 하게 되고 병원에 재방문합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신청한 병원들 플레이스 한번 살펴보셔서 잘한 건 못한 거 실제로 피드백이 되시나요? 저희가 다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드리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예,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보긴 봅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씩 다 저희가 피드백을 들리진 않아요. 강의의 소리도 들리지만 자막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 실시간 라이브도 자막이 바로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유익 키워드 5개까지 알 수 있나요? 맞습니다. 예. 병원 약도 안내용으로 네이버 맵 사진을 캡처해서 플레이스 사진에 올리면 여러분의 병원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작권에 왜 플레이스에 노출될 거야? 솔루션에 새 소식 연결란이 없어요? 이미 연결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오늘 강의 다시 보기 됩니다. 슈퍼맨님. 네. 새 소식 쓰기 있습니다. 블로그 연동하는 거. 네. 통계에서 플레이스 통계가 조회수하고 다른 이유? 통계에 나오는 유입수 말씀하신 건가요? 어디서 나온 조회수, 어디서 뭐하고 다른지 좀 말씀 주셔야지. 스마트콜 부재중 전화가 많으면 순위 영향 주나요? 아닙니다. 예. 키워드 5개,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 풀 아치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한 개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플란트라고 검색한 다음에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병원들 보이실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셔가지고 정보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른 병원이 올린 대표 키워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최신화를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 없어도 사진이라든가 등등 주기적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최신화된 정보가 여러분들의 정보와 동일한 변경이 없다면은 도움이 똑같은 정보라도 좀 약간 좀 고객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최신 계속 뭔가 올라온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좀 변경되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 키워드는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양하게 대표 키워드는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형외과와 같은 진료 키워드보다 목 디스크 같은 세부 키워드가 더 좋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업체 등록하실 때 정형외과라고 등록하시죠? 네. 혹은 병원명이 정형외과가 등록될 수도 있고요. 네. 굳이 그것보다는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점, 여러분들이 강점을 안내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통계 안에서 리포트와 플레이스의 각각 유입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이거는 좀 되게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지표를 추출하는 기가 약간 달라요. 예, 아주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지 않나요? 살짝 다릅니다. 그 집계 기간이 약간 좀 살짝 다른 경우가 있어서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요? 기본 정보는 매번 수정이 안 돼요. 일주일 내에서 5번까지만 수정 가능합니다. 네, 일주일에 5번까지 수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최신 정보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길찾기가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요? 네이버 길찾기에 클릭하는 것이 영향이 많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디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래픽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트래픽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잖아요. 하지만 꼭 트래픽 유입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수리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쉽지만 벌써 40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 진료 보셔야 되고 또 새로운 고객들 맞이하셔야 되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더 3번의 더 강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Q&A 받을 거고요. 마지막 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는 시간,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강의하고 함께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플레이스 스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앞서 저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했던 저희 아주 미남이신 박지원 프로님께서, 비주얼로 승부하시는 박지원 프로님께서 스마트 플레이스의 핵심 솔루션인 네이버 예약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강의도 절대 놓치지 않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이, 즉 여러분들의 병원이 더 많은 고객과 환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마련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한갑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